안녕하세요. 정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5억까지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 창업자금 증여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업승계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있고요. 이것은 상속이 발생한 이유이기 때문에 시점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속 공제의 가장 큰 맹점은 만약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우리 회사의 세법상 가치가 높을 때는 상상하지 못한 세금,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게 사전 증여죠. 그런데 사전 증여 역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또 일반 증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제도를 활용하는 가업승계 증여 특례, 창업자금 증여 특례 이 두 가지 중에서 창업자금 증여 특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의 장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일반 증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 사업 개요를 보면요.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5억 원이 초과됐을 때는 10%의 낮은 세율로. 그래서 몇 가지 기억하시는데 일단은 창업하시는 분은 18세가 넘어야 되고요. 창업을 도와주시는 부모님은 60세가 넘으셔야 됩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 지원 분야 및 대상을 볼게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가 넘어야 되고 주시는 분은 60세가 넘는 부모님이셔야 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의해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따른 업종, 말이 좀 어렵죠? 다시 말해서 모든 업종을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뭔가 나라의 그러니까 기여를 하는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 생산에 기여하는 거, 뭐 사행성은 안 된다. 뭐 요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제가 보니까 지원이 가능한 업종이더라고요. 제조는 뭐 이 안에 뭐 무수한 제조들이 다 들어가고 단지 여기 보시면 음식점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들 해주셨던 커피숍, 네, 되냐 안 되냐. 네, 커피숍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은 되고요. 또 안 되는 업종이 있는데 부동산 뭐 임대업 이런 거는 안 돼요. 자, 이외에 대부분 업종은 된다. 그래서 실제 창업을 할 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창업자금 증여특례 과세특례 지원 조건 및 대상을 제가 좀 도표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님, 창업자 80세 이상 자녀, 그리고 현금이나 상장 주식으로 준다. 역시 부동산은 제외다. 자, 그래서 증여특례를 해줬어요. 증여특례를 해줄 때 5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5억이 초과되면 10%의 세율입니다. 그러면 뭐 30억, 50억, 100억 다 10%냐? 그렇진 않습니다. 뒤에 상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지원을 받았으면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자, 창업자금 증여특례 지원 조건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네, 반드시 사업에 쓰는 자산을 위해서 취득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임차보증금 뭐 이런 거 다 되죠.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은 일단은 공제, 5억 원까지는 아예 세금 없고요. 5억 원이 넘어가면 10%의 낮은 세율입니다. 자, 그런데 증여재산 한도가 있죠.
30억 원까지 10%입니다. 그러니까 5억이 공제가 되니까 실제 35억까지 10%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고용을 한다고 하면 50억까지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자,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은 말 그대로 특례예요. 그래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법입니다. 창업증여 특례 제외증여 재산이 있어요. 이거 중요하겠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뭐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주권 상장 법인의 소액 주주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상장한 주식 중에서 소액 주주는 된다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안 됩니다. 또 시설물 이용권도 안 됩니다. 창업 증여 특례 증여 가능 재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현금 되고요. 소액 주주의 상장 주식 되고요.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자산까지는 가능합니다. 뭐 이럴 거면 뭐 팔아서 현금으로 주시면 되겠죠. 과세 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진흥회가 벤처 진흥회 거기 들어가면 양식이 다 있더라고요. 창업자금 특례 신청서 및 사용 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법인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확하게 신청을 하셔야지 나중에 뭐 추징이나 이런 일이 없겠죠. 1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신규 고용 명세서를 같이 제출한다. 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너무 당연한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창업 증여 특례가 있다는데 이렇게 해서 다 줬어요. 근데 신고 안 했어요. 일반 증여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이런 창업자금 증여 특례 5억까지 세금이 없고 30억까지 10%밖에 안 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 과연 득과 실이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뭐 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겠죠. 자, 증여세 과세 특례 세부 내용을 보면 자, 몇 가지 암기하셔야겠죠. 30억 한도, 10명 이상이면 50억 한도. 일단 한도는 30억 또는 50억이에요. 5억은 공제가 되고 5억 초과분에 대해서 10%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엄마한테도 받고 아빠한테도 받고 했을 때 합산 적용합니다. 각각 회당이 아니라 다 합산한다는 거예요. 과세가액 30억을 한도로 적용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 안 되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일반 증여가 되면 10에서 50%니까. 자,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는 신고세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속세 과세특례 세부 내용 중에서 상속세 종합 한도액 계산 시 세액 계산 특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재산은 10년 이내에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을 하죠. 무슨 소리냐? 오늘 상속이 발생했으면 오늘로부터 10년 전을 쫙 끌어오죠. 10년 전에 증여한 거를 다시 상속자산에 다 합하잖아요. 그리고 상속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를 빼주죠. 그런데 증여특례는 이 10년이라는 기한이 없어요.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자, 오늘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을 받아서 내가 창업자금을 증여해 줬어요. 그래서 5억이라는 창업자금을 증여해 줬습니다. 그런데 10년 후가 아니라 20년 후에 상속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가 일반 증여로 5억을 줬으면 이것은 상속자산에 포함이 안 돼요. 물론 5억에 대한 증여세 뭐 9천만 원 정도 내겠죠. 그렇지만
상속 자산에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증여 특례로 해가지고 줄 때는 세금이 없었어요. 근데 사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5억은 상속 자산에 다시 합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평가액을 어떻게 받자는 거, 계산하냐는 거죠. 20년 전에 5억이냐? 이 5억으로 사업을 해서 이 회사가 20년 동안 키웠더니 500억이 됐어요. 500억을 상속 자산에 합산시키느냐? 어떤 걸 합산시키느냐? 자, 보시면 증여 당시 평가액입니다. 증여 당시 평가액. 그래서 증여특례가 초반에 나왔을 때 어차피 상속세에 합산이 되니 별 메리트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나 보시면 지금 증여해서 증여세 9천만 원을 내나 나중에 상속에 합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낸 증여세는 빼주니까 그리고 지금 줘서 이걸로 사업을 키워서 늘어난 거에 대한 거는 순수하게 증여 받은 사람의 몫이니까 회사에 따라서는 이 증여 특례가 메리트가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즉 상속이 20년 후에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상속공제 받을 거야 이래가지고 상속공제를 받는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또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 이제 5억이 아니라 10억을 증여 특례를 받았어요. 10억. 그러면 이제 5억까지는 세금을 안 낼 거고 여기에서 5억에 대해서 10% 세금 5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냈겠죠. 그런데 쭉 가다가 20년 시점에서 상속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20년 전에 증여 특례로 했던 이 10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자, 10억에 대해서 다시 상속 자산에 합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속 자산이 10억이었다. 그런데 옛날에 받은 10억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합산해서 상속세 계산을 다시 하고 이때 냈던 5천만 원은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할 때 보니까 상속 자산이 너무 커요. 그 아버님의 주식 지분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5억까지 받았던 회사는 세금이 어차피 없었으니까 상속 공제를 받을 때 그냥 상속 공제 되고 종결. 그런데 이때 10억을 해서 5천만 원 세금을 냈어요. 근데 가업상속 공제를 하니까 어차피 세금이 없네? 옛날에 냈던 5억을 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단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은 받을 수 없다. 제가 아까 처음에 사전에 증여 중에서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중에서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살펴본다고 했죠. 네,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도 있어요. 증여특례도.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럴 때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쓰시는 게 좋고요. 아버님이 회사가 없다거나 아니면 내 주식은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얘가 사업에 재능이 있어. 좀 내가 밀어줘야겠어 라고 했을 때는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자, 대표님들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 창업자금 증여특례 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저는 항상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증여특례 제도 한 가지를 보고서 결정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제가 그저께도 그 설문을 했더니 67%의 대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사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한 CEO입니다 라는 곳에 체크를 해주셨어요. 67%의 대표님들이. 자, 그런 일은 왜 생기냐면 결국은 법인의 잉여금을 어떻게 엑시트하느냐 이 부분에서 그 시간의 조정, 그 다음에 출구 전략의 부재, 그리고 엑시트한 이 금액의 크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부자 회사에 가난한 CEO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자 회사에 가난한 CEO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업을 승계하거나 매각하거나 상장할 때 또 큰 세금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앞에 증여 특례, 창업자금 증여 특례에 대한 걸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를 검토하실 때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회사가 어느 시점에 어떤 주식을 이동할 거고 궁극적으로 승계를 갈 거냐, 매각으로 갈 거냐, 상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현재 이 사업은 하향세니 이거는 좀 줄여가면서 신사업으로 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님들 이런 부분 꼭 검토하시고 전략 한 가지를 검토 실행하는 거는 전체적인 승계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종국의 가장 큰 세금은 상속과 증여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창업자금 증여 특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 부자 회사 가난한 CEO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정혜의 가업승계를 통해서 부자 회사, 부자 CEO의 전략을 소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세한 답변 댓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